태아보험 30세 만기 월보험료 36,980원으로도 이렇게나 많은 담보를 모두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둘째 아이가 가입을 한 내용이고요. 100점짜리 완벽한 설계안 지금부터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예비 엄마, 예비 아빠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미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서 태아보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최선을 다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 한 편만 제대로 공부하고 태아보험을 준비하신다면 태아보험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보험사를 정해야 할 텐데요. 25년 기준 현재 태아보험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4군데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회사가 실제 저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모두 가입을 한 A 회사고요. A사 대비 B, C, D 회사는 빨간색으로 구성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적게 들어간 부분이 확인되실 텐데 보험료뿐만 아니라 보장 내용, 선청 관련된 특약, 병력 심사, 회사 인지도, 부질금률 등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종합 점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고 싶은 회사가 있지 않으시다면 우선적으로는 A 회사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회사가 결정됐다면 그 다음은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결정하는 거겠죠. 이 고민은 제가 10분짜리 영상을 따로 만들 정도로 산모님들께서 정말 질문을 많이 주시는 내용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30세 만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100세 만기는 실비를 포함해가지고 거나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신다면 과감하게 30세 만기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부담이 전혀 안 된다면 만기 영상 꼼꼼하게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회사는 A사로 했고 만기는 30세 만기로까지 결정이 됐으면 이제 보험료와 보장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태아보험은 다른 보험 상품과 다르게 출생 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출생 전은 59,410원이고 출생 후는 남아 기준으로 36,980원, 여아 기준으로 34,360원입니다. 실제 20년 동안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출생 후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참고로 출생 전 보험료는 임신 주수가 뒤로 가면 갈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보장이 확실하게 정해졌다면 주수가 바뀌기 전에 바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설계해드린 3만원대 보험료가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보험료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저는 가성비가 떨어지고 중복이 되는 보장들을 설치한 거기 때문에 좋은 담보들은 비싼 설계안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최대로 구성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설명해드린 보장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모두 표기를 해놨는데요.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특약들은 당연히 별표 1개나 2개짜리는 모두 제외를 했고 이 3개에서 5개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실제로 가입을 한 내용이고요. 태아보험 30세 만기 설계 내용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본 권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보장은 기본계약인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상해, 사고로 몸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되면 보장을 해주는데요. 3% 이상으로 해야 보장 범위가 가장 넓어요. 20%, 50%, 80% 이상 후유장애나 교통상해, 비운전 중 후유장애 등 모든 상해 후유장애 담보 중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필수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입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애 20% 진단 시 가입금액 곱하기 20% 해가지고 2천만 원이 지급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디스크 신경장애로 후유장애 15% 진단 시 1억 원의 15%를 곱해가지고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데 아이들 낙상사고나 교통사고 등 위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고요. 납입기간 20년 이내에 위와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남아있는 보험료가 모두 면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입하고 3년 후에 암에 걸리게 된다면 남아있는 17년치의 보험료가 모두 면제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가입하고 19년 이후에 걸리게 되면 남아있는 1년치만 보험료가 면제되겠죠. 이 납입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만기도 20년까지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보험료 납입 면제 유사암 담보인데요. 방금 설명드린 위 납입 면제 대상에서는 유사암이 빠져있기 때문에 납입기간 이내에 4가지의 유사암에 걸리게 되면 남아있는 보험료의 50%를 이거는 보험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특약입니다. 다음은 골절 진단비인데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과 같은 일반 골절뿐만 아니라 넘어지거나 사탕을 먹다가 이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보장을 해주는데 단순 실금만 가더라도 골절로 똑같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청구율이 실제로 높은 편이고요. 이 출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쇄골 골절까지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화상 관련된 담보고요. 화상 진단비는 신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한여름에 미끄럼틀을 타다가 화상을 입거나 호기심이 많은 우리 아이들, 주방에서도 뜨거운 물이나 가스레인지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성인보다 피부도 훨씬 약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8번 상해 입원 일당인데요. 태아보험에는 상해 관련된 입원 일당 종류가 이만큼이나 많은데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상해 입원 일당 하나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뉴스나 인터넷 주변만 보더라도 교통사고나 어디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아이 이마나 얼굴이 찢어지거나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상해 사고에 이만큼이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필수 특약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상급 병원 플러스 1인실 입원 일당의 경우에는 보장금액 20만원에 보험료가 22원으로 큰 사고로 인해서 상급 병원의 장기 입원실을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위 담보까지 서브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고요. 이 담보는 사고로 인해서 생긴 흉터를 제거할 때 얼굴은 1cm당 30만원, 상체와 하체는 1cm당 15만원씩 최대 1,8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이 됩니다. 흉터 제거는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에서도 보장이 안 되니까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상해 1호종 수술비고요. 수술 기법에 따라서 1에서 2종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3에서 5종은 중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보장금액 또한 1종은 20만원부터 5종은 1천만원까지 중대한 수술일수록 더 커지게 되는데요. 상해 입원 일당과 마찬가지로 상해 사고로 인해서 수술 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해 담보는 후유장애, 입원 일당, 수술비 이렇게 세 가지로 대비하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음은 질병 후유장애 담보고요. 상해와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몸과 정신의 영구적인 장애 혹은 후유증이 남게 되면 보장을 해주는데 3에서 100%까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걸로 구성하셔야 되고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 등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 특약이고요. 보장금액 또한 5천만원에 보험료가 530원이라 굉장히 저렴해요. 다음은 암 관련된 진단비입니다.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 암 발병 순위는 백혈병, 림프종암, 뇌 및 중추 신경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일반암 1억을 메인으로 어릴 때 발병률이 가장 높은 위 세 가지가 모두 보장이 되는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원 구성을 했습니다. 추가로 일반암 진단비는 모든 회사가 전이, 재발, 잔여암과 같은 2차적인 암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는데요. 이 통계상 전이암의 발병률은 47%로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전이에 대한 부분과 재발암과 잔여암에 대한 대비로 2년마다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재진단암 2천만원까지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 아이에게 발생하는 질병 중 가장 리스크가 높은 소아암으로 인해서는 경제적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유사암 진단비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총 4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20년 국가암 정보센터에 따르면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요. 최대 한도가 일반암의 20%이기 때문에 2천만원 최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양성 뇌종양 진단비는 25년 4월부로 유사암에서 빠졌기 때문에 26번 양성 뇌종양 진단비 3천만원 별도로 꼭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뇌졸중과 뇌혈관 진단 담보고요. 위에 보이는 P10과 P52 이 신생아 뇌출혈에 대한 내용은 각각 보장 금액이 20%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을 각각 2천만원씩 최대로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 각각 400만원씩 신생아 뇌출혈 금액 총 800만원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 1, 2는 하나의 뇌혈관 질환을 단순히 2개로 쪼갠 거기 때문에 뇌혈관 2천만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일반 뇌혈관 질환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다음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고요. 태아보험에서 심장 관련된 건 허혈성과 심혈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보험료를 보면 허혈성은 2천만원 기준 506원, 이 심혈관은 4,204원으로 보험료가 약 8배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 허혈성에서는 보장이 안 되지만 심혈관에서는 보장이 되는 부정맥, 심부전 쪽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러면 관건인 것 같아요. 이 부분 통계청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0세부터 9세까지의 총 인구수고요. 그리고 0세부터 9세까지 부정맥과 심부전의 환자 수예요. 자, 여기에 부정맥과 심부전 환자 수를 더하면 2,619명. 자, 이걸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0.06% 정도밖에 발병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비싸게 심혈관으로 하실 필요 없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태아보험에서 입원 일당은 가장 중요한 필수 특약인데요. 사실 입원 시에 병원비는 실손 의료비에서 70%에서 80% 정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구성을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그치만 이 입원 일당의 목적은 1인실을 사용했을 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비에서 일반 병실과의 차액의 50%만 보장이 되고 하루 최대 한도가 10만원밖에 안 돼요. 입원 일당은 최대 금액이 6만원으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종합병원 1인실 4만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20만원까지 두 가지를 서브로 구성해가지고 모두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게끔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태아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이유는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위잖아요. 입원 일당만큼은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질병수술비입니다. 질병수술비 선천보암 혀 유착증 제외 40만원, 질병수술비 선천보암 혀 유착증 제외, 경증 질병 제외 담보 10만원까지 해가지고 합산 50만원이 지금 현재 최대로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태아보험에서 선천적인 보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용 목적이나 임신, 요실금, 항문 관련 질환을 제외하고는 모든 질병으로 인해 수술 시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 수술비 중에서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A사의 유일한 단점인 설소대 수술 시에 이 질병 수술비에서는 빠져 있는데 치료비는 당연히 실비에서 보장이 되고요. 조금 아쉽지만 다행히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린 1/6종 수술비에 이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단점을 최소화했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로 자녀 10대 질병수술비 50만원도 가성비 특약으로 추가해가지고요. 위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수술 시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해요. 다음은 1/6종 수술비고요. 1종은 가장 경미한 수술, 5종은 가장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네, 위에 보이는 각 종마다 질병들에 대해서 1종은 20, 5종은 1000만원까지 수술 정도에 따라 지급을 해주는데요. 이 질병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때 5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종수술비와 질병수술비를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한 동일 질병당 1회씩 보장이 되는 타사와 다르게 이 수술 회당 지급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술도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A사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선천질환 전용 수술비예요. 출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설소대 시술이나 모반, 부위계 등 보장이 폭넓게 되기 때문에 구성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200만원 구성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를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 시 이 담보에서 20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위와 같은 선천 질환 수술비가 폭넓게 보장되기 때문에 필수 특약으로 꼭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중증 세균성 수막 진단비,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 담보, 5대 장기 이식 수술, 각막 이식 수술, 위 담보들처럼 보장 금액이 몇 천만원 단위인데 보험료가 10원 단위, 100원 정도의 저렴한 것들은 보장받을 확률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0%는 아니잖아요. 이 발병이 된다면 리스크가 정말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 보험료를 다 더해도 몇백원 수준이기 때문에 구성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선택적으로 다 빼셔도 크게 지장들은 없는 담보예요. 다음 가족 법률 비용 손해 담보입니다. 예전에 있던 의료사고 법률 비용 담보는 보험료가 2원으로 굉장히 저렴하지만 보장 내용이 2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사고로 인해서 군증 시에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이 담보는 변호사 비용은 1,500만원, 인재가 송달료는 500만원으로 각각 보장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만 있어도 가족 전체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 담보로 구성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일상생활배상 책임 구성했습니다. 이 아이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 모두 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가지고 돈으로 배상해줄 때 보장을 해주는데요. 예시로 우리 아이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실수로 화재가 나가지고 남의 집에 피해를 줬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심지어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나 이 사람을 물었을 때 등 정말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담보는 사람, 재물, 누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게 458원이고 재물은 664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누수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청구가 많아서 그런지 1646원으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는 누수로 인해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보험료 대비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성을 하셔도 되고요. 이 엄마나 아빠 보험에 이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 자녀분한테도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태아보험에서는 제외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태아 특약 4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천 장애 출생 진단비고요. 이 아이에게 약관에서 정한 1종, 2종, 3종 장애가 발견된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데 심방, 심실 중격결손인 Q21뿐만 아니라 다지증, 부계열, 다운 증후군 등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천질환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1종이 아무래도 가장 경미하기 때문에 최대 30만원, 2종은 100만원, 3종은 1000만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고요.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부터 60일까지 1일당 5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인큐베이터 입원 일당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고요. 출산 시에 머리뼈가 약간 비대칭으로 변형이 됐을 때 사두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 비슷한 질환으로 사경은 선천 장애 1종에서 보장이 되지만 이 사두는 위 담보에서 50만 원이 보장받게끔 최대로 구성했습니다. 마지막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사이에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신생아 폐렴, 기관지염, 황달 등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태아 특약들은 태아남 1년 만기이기 때문에 태아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1년 동안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주까지만 구성 가능하니까요. 기간 안에 꼭 태아 특약을 구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월보험료 36,980원, 실제로 저희 둘째 아이가 가입한 내용에 개정된 버전까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당연히 제 임의대로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실제 병원 통계 자료와 의학 정보를 토대로 제 오래된 청구 경험까지 모두 반영해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설계만큼이나 추후에 보험금 청구 등 계약 관리를 직접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보험 담당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효율적인 설계안과 저와 같이 좋은 담당자를 곁에 두신다면 아이가 태어나고 몇 년 후에 태아보험 정말로 가입 잘했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네, 이미 많은 산모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태아보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시는 많은 산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도 나와 있으니까요. 편한 수단으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보톡TV 팀은 평일에는 항상 밤 12시 넘어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 뭐 늦은 시간이나 빨간 날, 휴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한민국의 모든 산모님들 진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순산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권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